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풀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너무나 명확한 시장의 주제가 키워드가 등장해가지고요. 이 얘기 저희 나눠볼 텐데요. 주제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딥시크로 하락한 시장 기회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유럽도 중국의 딥시크 등장에 경계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이탈리아는 우리는 사용 차단하겠다라고 방금 전에 좀 밝히는 뉴스가 있었고요. 한은에서도 지금 딥시크 충격으로 국내 영향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이복헌 금융감독원장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겠다라는 멘트들이 얹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너무나 지금 쇼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딥시크가 뭔가라는 의문점부터 갖고 아마 공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좀 볼까요? 딥시크가 정확하게 뭔가요? 네, 아마 연휴 기간 동안에 다들 공부를 좀 하셨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좀 파급력이 생겼던 이유가 기존의 것보다 적어도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된 거죠. 저도 연휴 기간 동안에 이거 공부하느라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쌓아오던 이런 AI 밸류체인 단에서의 투자 기조 자체를 좀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죠. 왜냐면 기존에는 어떠한 느낌이었냐면은,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캐펙스 투자가 확대가 되고,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거니 한동안 하드웨어 칩을 중심으로, 그렇죠.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지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 큰 맥락의 스토리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종종 그러면 AI가 활용이 되면은 이렇게 GPT뿐만 아니라 결국엔 로봇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느 정도 A부터 Z까지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이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무슨 소리야, 하드웨어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제 나머지 활용의 시간이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웬걸? 화요일부터 이제 미국장에서는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빠지고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어요. 엔비디아도 그날 17%가 빠졌죠. 맞아요. 그만큼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없죠. 지금 당장에 그건 없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분명 거기에 따른 전망치가 변동이 될 거야라는 그 스토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화두가 된 거고요. 무엇보다 놀랐던 거는 중국이 이게 된다고?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이렇게까지 잘 해낸다고? 이게 굉장히 좀 큰 핵심이었던 것 같고, 오늘 아마 신문 보시면 디램도 위험하다, 이런 기사가 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중국의 디램이 잡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규제를 하는 것이 네. 과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은 사실 AI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튜브 좀 좋아하시는 분들, 또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중국의 작은 기업이 로봇에 대한 최근에 영상이 오픈이 된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사람처럼 걸어 다닙니다. 작은 기업인데. 네, 작은 그래요? 기업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나마 좀 상용화가 된 게 일게임이라고 해서 로보티지에 이제 야외로 돌아다니는 그 네모난 친구가 이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건데, 중국은 지금 사람이 휴머노이드가 걸어 다녀요. 그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마치 옷을 입고 분장만 잘 해놓으면 진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이고, 드론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드론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것들을 수입해서 이제 활용을 하죠. 결국엔 드론도 사실 중국이 미국에 엄청나게 뒤진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AI에 대한 칩들, 그리고 이제 디램에 대한 수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했느냐, 결국엔 하드웨어 쪽은 다 떨어지고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은 좋았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투자 기조 자체가
확실하게 좀 바뀌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이 이슈가 뭐 단기적으로 미국장은 3, 4일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향후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굉장히 큰 화두를 좀 던져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략적인 의미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 AI 규제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AI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서 좀 급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네. 자체적인 사실 모델이 GPT급으로 좋다라는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이게 굉장히 사실 LLM을 구현한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안 돼. 너네는 뭐 플랫폼 그냥 기업이야. 이렇게 됐었던 거에 대한 스토리를 확 바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에서 사실 특히나 네이버 부분이 좀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가 조금 더 강해지기 전에 네. 너는 해봐야 의미 없어. 너네 자꾸 이렇게 하면 너네 빅테크 흔들 거야 라는 저는 겁주기로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뚜껑을 안 열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게 그게 좀 그렇다고 그렇죠.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과연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일단 지금까지는 뭐 메타라든 이런 쪽은 캐펙스 투자에 대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기회를 타이틀에 달아놓은 것처럼 좀 기회로 활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화두를 먼저 던져놓고 스토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성비가 중국의 딥시크가 시장에 정말 딥쇼크를 주게 되면서 너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조금 공부를 저희가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AI의 급소를 찔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태어난 척하면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네.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딥시크가 오픈 AI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라는 의혹을 발견했다라면서 오픈 AI 조사 착수에 들어가겠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고요. 저가의 칩,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통제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일단 우리 눈에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AI 투자 방향이 효율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딥시크 등장으로요? 네, 일단은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앞당겨진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드웨어 기업들이 빠지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AI 소프트웨어 네. 쪽이 굉장히 강한 이유도 그렇고, 뭐 칩셋 미디어 같이 이제 NPU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휴대폰 쪽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크게 이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런 캐펙스에 대한 변화 요인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다행스럽게도 네. 실적 발표를 아직 덜 했죠. 그래서 딥시크 이후로 이제 발표되는 첫 번째 타자였던 메타의 캐펙스 투자는 전혀 뭐 우린 상관없어요 이렇게 멘트를 해줬고, 거기에 시장이 좀 안도를 하면서 말아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기타 다른 이제 기업들의 변동성이 그 안에서 캐펙스에 대한 변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로 간다면 뭐 기본 스토리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연휴 직전까지 우리가 커버를 했었던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라도 효율성 부분으로 넘어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를 그냥 너네 그냥 진행해서 때려 박는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수혜일까 아닐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진행을 안 할 리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웃음 치면서 이거는 뭐 좋은 경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가버리면은 네. 중국에 대한 모든 소리를 인정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데이터 센터를 더 그 인프라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 부분으로서 인프라 투자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은 애초에 이런 AI가 나오기 전에 어떤 게 문제였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왔냐면,
변압기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어차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에서의 큰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이 변압기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기업과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해봤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시장이 당겨와서 판단을 하고 있었느냐가 결국엔 핵심일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빠르게 다시 말아 올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비스트라 에너지라든지 뭐 이제 버티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그러한 방향성에 시장이 뭐 큰 단기간에 큰 변동은 없겠구나. 그러면 기존의 스토리 유지해야지. 오히려 떨어진 거 고마워요.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매수 들어가면 돼가지고 뭐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 전일 한 13% 정도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 거래일 만에 한 20%가 올라버렸어요. 그럼 저가매수 하신 분들은 거의 수익을 엄청나게 또 챙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따른 좀 과한 반응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이 31일이니까 2월 3일 월요일부터는 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일에 따른 좀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수출입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고요. 일단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뭐 되돌림이 있느냐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제재를 뚫고요. 네, 딥시크가 초반이지만 역공에 성공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시장의 네. 분위기가 너무 지금 당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의 AI 대전이 터진 이 구간에서 이제 판도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AI 시장은 지금 미국이 끌고 가고 있었고 거기에 네. 대한 내러티브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주도주군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AI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조금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존에는 하드웨어로 거의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드웨어도 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이러한 구조로 가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PR이 과연 싼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애플의 PR이 싼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지가 네. 결국엔 수급과 이제 주가의 차트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방향성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와 이렇게 가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분명히 힘겨루기를 할 거예요. 뭐 하드웨어가 더 좋을 것이야 아니야 소프트웨어가 더 좋을 것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좀 넓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밸류체인 단 안에서의 그런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최근 2, 3거래일 동안의 미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단기 스타트는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마 로봇까지는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로봇 관련된 또 단독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AI를 활용했을 때 가장 지금 유능한 게 결국엔 저는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여러 기기에 들어가겠지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인건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많은 기업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뭐 이제 테슬라의 뭐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기업들의 이런 로봇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백덤블링 합니다. 거기에 이제 뇌만 툭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쪽까지는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성이 있게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화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분명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 이벤트가 생길 거예요. 요번에 이제 갤럭시 S25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후기 리뷰를 보시면 AI화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 특히나 우리는 지금 영상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그냥 AI로 소리에 대한 이 채널 라인들을 나눠서 뭐 주변 소음도 다 줄일 수 있고 이게 AI로 다 해준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낙폭 과대되어 있는 지금 애플 관련 주들이 반등을 한다라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만약에 이런 스토리로 넘어가면 기존의 반도체는 분명 AI 칩으로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레거시가 한번 반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에 대한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면 네. 수급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물론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팔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아마 단기적인 부분으로 끝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네. 충분히 저가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투자 기회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만 원 깨졌거든요. 근데 일단은 회복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시간 바로 전에 변압기 봤었나요, 본부장님? 네, 네, 변압기 그렇죠. 굉장히 좋다라고 굉장히 힘줘서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 스토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캐펙스 투자가 뭔가 조금이라도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보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전력 관련주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뭐 반도체 HBM 관련된 반도체주도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팁을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월봉상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평선의 기울기가 좀 상당히 높아졌었던 상황인데 뭐 큰 스토리가 사실 변한 거는 아니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변압기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에 대한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이미 기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그 투자 양만 하더라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LA 화재가 어쨌든 좀 연달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 조정 이후에 좀 눌림이 나오지 이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늘 빠지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떨어진 겁니다. 이튼 같은 경우는 회복을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종목에서 효성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10%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3, 40%가 빠졌다가 회복한 수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이런 변압기들의 실적 데이터가 꺾이냐 그것도 아니고 뭐 이제 수주 산업이 끝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이미 몇 년치가 깔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뀐 스토리는 크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눌림을 잘 활용을 해보신다면 이거 너무 올라서 못 사겠는데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다른 계좌의 새로운 평단으로 모아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HBM 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이닉스가 좀 과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단기적인 스토리에서 실적에 대한 기조가 바뀔 것이냐 거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1, 2, 3분기까지는 이러한 강세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슈가 지나가고 딥시크에 대한 이제 대응 라인들이 이제 각 기업별로 나올 거고 네. 특히나 캐펙스 투자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빠르게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복구될 거야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네. 뭐 한 좀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넉넉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익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잘 생각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역습이 또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네, 딥시크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AI 투자에 대한 스토리는 변화 없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빠진 종목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